결혼 전과 후가 너무 다른 며느리 때문에 화병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살이고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힘으로 평생 갈비탕 식당을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비록 제가 혼자지만 갈비탕 식당을 하면서 자식 대학까지 보내고 노후 준비까지 다 해놨다고 하면 부럽다고 합니다. 맞아요. 아들이 결혼하기 전까진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한 지금은 며느리 때문에 늘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속이 끓습니다. 집안의 사람 한 명 잘못 들이면 평생 쌓아 올린 터전이 송두리째 흔들린다는 말. 그냥 옛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는 그 말이 뼈에 사무치게 와 닿습니다. 결혼하기 전 만난 며느리는 참 싹싹하고 살가운 아이였습니다. 예쁘고 싹싹하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에 근무까지 하니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 잘 만났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며느리가 어머니 혼자 많이 외로우셨죠? 이제 제가 딸이 되어드릴게요 라고 했던 말은 참 뭉클하고 고마웠습니다. 며느리는 말 그대로 제게 참 잘했습니다. 결혼 전 하루에 한 번 꼭 안부 전화를 해왔었죠. 어머니, 점심 드셨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조만간 오빠랑 같이 바람 쐬러 가요.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시죠? 아들과 데이트를 하는 사진도 보내기도 했었어요. 전 그런 며느리가 예뻐 친구들에게 자랑했고 결혼 전에도 이런데 결혼 후엔 얼마나 더 잘할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뒤부턴 언제 그랬냐는 듯 그잤던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처음엔 바쁘겠지 하고 넘어갔지만 하루하루 서운함이 커졌습니다. 제 전화를 받지 않는 일도 허다했고 카톡을 보내면 2, 3일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많이 바쁜 모양이네. 귀찮게 하지 말아야지. 며느리 귀찮게 안 하는 시어머니가 좋은 시어머니라고 하니 나도 참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며느리가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낸 건 임신 문제부터였습니다. 저희 아이 안 가지고 딩크로 살려고요. 뭐라고? 결혼하기 전엔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2명 낳을 생각이라면서. 요즘은 딩크로 사는 부부 많아요. 아이 낳으면 몸도 망가지고 제 시간도 줄어들잖아요? 저는 앞으로 여행도 많이 다니고 싶고 제가 버는 돈 저한테 쓰면서 살고 싶어요. 그래도 부부는 아기를 낳고 살아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 저랑 오빠 인생이에요. 저는 아이 낳고 제 시간 뺏기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사실 자식이라곤 아들 하나뿐인지라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손주 볼 생각에 기뻤었는데 며느리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무너지더군요. 하지만 저는 며느리에게 임신을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손주 자랑하는 친구들 보며 마음이 쓰리고 부럽기도 했지만 어머니, 자꾸 아이 가지라고 말씀하시면 저 불편해서 더 이상 어머니 못 봐요. 라는 말에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죠. 서운한 일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 며느리는 제가 부탁하지 않아도 김장을 도와주곤 했었습니다. 어머니가 매번 맛있는 김치 챙겨주시잖아요. 당연히 저도 도와드려야죠. 지금은 김치만 쏙 챙겨가고 끝납니다. 언제가부턴 당연하다는 듯 친정엄마 목도 챙겨가더군요. 일도 하는 며느리 귀찮게 하기도 싫어 마음 한구석 서운해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올해도 김장하시죠? 저희 엄마가 어머니 김치 너무 좋아하세요. 얘야, 김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하지만 올해는 몸이 아파 고민 끝에 도와달라고 얘기했습니다. 회사 다니느라 바쁜데 제가 김장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 물론 너 바쁜 거 알지. 시간 많이 내달라는 게 아니라 잠깐 와서 양념 버무리는 것만. 그냥 김치 사드세요. 요즘 파는 것도 맛있어요. 제가 추천해드려요. 김장 재료 다 사놨는데 김치를 사 먹으라고? 준비해둔 재료는 어떻게 하고? 당근에다 팔면 되죠. 김장철이라 사가는 사람 많을걸요? 순간 말문이 턱 막히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김장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픈 몸 끌고 김장을 다 끝냈을 때엔 역시 어머니 김치가 제일 맛있다며 친정엄마 목까지 가져가더군요. 식당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전에는 손님이 몰리면 계산, 서빙 보조를 도와주던 애가 이제는 앉아서 식사만 하고 손님이 몰려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식당 일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손님이 몰려 정신없이 바쁠 때 밥 다 먹고 가만히 앉아 핸드폰 하는 며느리를 볼 때면 먹었으면 얼른 나가지. 왜 저러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런 서운한 일들이 하나하나 쌓이다가 폭발하게 된 결정적인 날이 있었습니다. 제 생일 기념으로 아들 부부와 가평으로 1박 2일 여행을 떠났던 날입니다. 첫날 저녁은 무탈하게 잘 보냈습니다. 문제는 다음 날 제 생일 당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점심은 뭘 먹을지 묻는 제게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피곤하시죠? 이제 집에 가서 푹 쉬세요. 처음엔 어리둥절했습니다. 제 생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점심까진 같이 먹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은 같이 안 먹고 근처에 어머니 좋아하실 만한 식당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점심은 같이 먹고 헤어지면 좋을 텐데. 오빠랑 같이 보려고 한 영화가 1시라서 어머니 모셔드리고 가려면 지금 출발해야 돼요. 그때 쌓였던 서운함이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뭐? 영화를 꼭 오늘 봐야 하니? 왜 화를 내세요? 영화 표를 오래전부터 예매해둬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니? 너희 둘이 즐기려고 내 생일을 팽개친다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제 케이크 사서 어머니 생일 파티 했잖아요. 그래, 참 고맙구나. 케이크 하나 사주면 내 생일은 다 끝나는 거구나. 어머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 저도 직장 다니면서 힘들잖아요. 다 챙기다 보면 제 생활은 언제예요? 네 생활? 지금 내 생일이 네 생활에 방해된다는 거야? 방해가 아니라요. 그냥 영화랑 겹쳐서 그런 거죠. 그래, 가라, 가. 그놈의 영화 둘이 보러 가. 제가 소리를 지른 순간 펜션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옆에서 말리던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고 며느리는 분한 얼굴로 씩씩대더니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생일은 엉망이 되었고 저는 그날부터 도통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큰 걸 바란다고 생일에 점심 한 끼 같이 먹자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었을까. 그런데 그 즈음 또 다른 일이 터졌습니다. 대기업을 다니며 돈 잘 벌던 며느리가 회사에서 무슨 트러블이 있었는지 하루아침에 그만두게 된 겁니다. 처음엔 금방 새 직장을 구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어느 회사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씀씀이가 워낙 커서 벌이가 끊기자 생활비로 카드값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대출까지 받아 쓰더군요. 아들은 카드 명세서를 들고 제게 찾아와 더 이상 며느리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못 가 더는 못 참겠다며 이혼하겠다고 말하더군요. 다음 날 며느리가 울면서 저를 찾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말려주세요. 오빠가 제 말은 안 들어요. 저 오빠한테도 어머니한테도 진짜 잘할게요.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울며 매달리는 며느리를 보는데 안쓰럽기보단 한숨이 나왔습니다. 마음이 약해진 저는 결국 며느리 카드값과 대출을 모두 갚아주었습니다. 제게 그 정도 여유는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아들 부부의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며느리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식당 일도 종종 도와주고 제 눈치를 살피며 말도 부드럽게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설거지라도 할게요. 어머니, 손님 오시기 전에 테이블 닦아놓을까요? 어머니, 힘드실 텐데 제가 장이라도 같이 봐드릴까요? 그전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들을 스스럼 없이 내뱉으며 마치 착한 며느리라도 된 듯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그래 고맙구나 하고 받아주었지만 속으로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저게 진심일까? 아니면 또 위기 넘기려고 연기하는 걸까? 며느리는 심지어 저를 향해 살갑게 웃으며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진짜 반성 많이 했어요. 이제는 딸처럼, 아니 딸보다 더 잘할게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확실히 다짐했습니다. 좋다. 네가 정말 변했다면 나야 고맙지. 하지만 또다시 예전처럼 내 마음 짓밟고 우리 아들 힘들게 한다면 이번에는 절대 용서 안 한다. 그땐 내가 먼저 나서서 아들한테 말할 거다. 이제 이혼해라. 이번엔 내가 더는 말리지 않는다.